위클리 클로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한 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. 이번 한 주를 돌아보고 다음 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밸류파인더의 이충원 대표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대표님 이번 주 한 주를 좀 돌아봤을 때 어떤 업종에서는 또 상승세가 나타났고 어떤 업종에서는 하락세가 나타나는지 먼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먼저 상승한 업종부터 좀 짚어주실래요? 네, 이번 주에 상승한 업종을 크게 세 개로 보자면은 메타버스 관련 업종, 그리고 탄소 그렇죠. 배출권, 남북 경협주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메타버스부터 좀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은 거의 최근에 거의 오랜만에 있었던 따상상상이 이제 처음 맞아요. 나왔습니다.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상승 섹터로 넣어야 되나 하락 섹터로 넣어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, 메타버스는 혼자 잘 가고 있는데 그 외의 종목들은 또 일제히 하락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바이브 컴퍼니라던가 뭐 선익 시스템이나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고, 특히 이제 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알체라와 관련된 종목들은 또 한 번 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고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뭐 계속 말씀을 드리면은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종목들도 급등을 했었습니다. 그 뭐 EU에서 탄소 국경세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나왔었고, 대장주가 에코프로 HN이라던가 아니면 뭐 유니드 이런 종목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, 오늘 다 장 마감 이후에 또 이런 식량과 관련된 남북 경협주로 분류되는 섹터들도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었는데, 근데 참 이번 주가 참 다사다난했던 게, 아침에는 이런 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니 오후에 로이터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거다.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거는 아직 사실된 게 아니다라는 좀 오보가 유독 많았던 좀 이번 주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좀 정상회담 이슈로 인해서 이런 안한티를 필두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좋은 종목들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, 이게 아직 우리가 추석까지는 좀 한 달 반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,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진전이 된다면은 그동안에 좀 손실을 보셔가지고 좀 이제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한테 좋은 결과가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맞아요. 이렇게 이번 한 주를 돌아봤을 때 메타버스, 또 남북 경협주, 그리고 탄소 배출과과 관련된 업종들은 상승세가 나타났는데, 이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있었잖아요. 네, 하락한 업종은 크게 보면은 반도체하고, 그리고 뭐 카카오뱅크 관련주,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좀 저는 이게 많이 하락을 했나 싶었는데 엔터주들도 많이 하락을 했더라고요. 좀 하나씩 보자면은, 일단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2분기 때부터 피크아웃 우려가 계속 있었던 상황이었었고, 최근에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, 최근에 이런 실적이 2분기가 삼성전자가 그렇게 잘 나왔었고, 이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3분기에는 더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, 오늘 주가 하락과 지수 하락과 더불어서 반도체주들도 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들이 계속 주가는 갇혀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. 이제 삼성전자는 그래도 200일선에 좀 걸쳐져 있는데, SK하이닉스는 좀 미리 무너진 모습들, 그러니까 결국은 코스피 지수가 가지 못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고, 그러면은 반도체랑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. 일단 역시나 최근 뉴스 그 증시의 이슈 중에 하나가 세론 뉴스에 대한 게 굉장히 많죠. 카카오뱅크도 또 역시나 좀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? 그때 예스24 같은 경우가 이제 지분이 시가총액보다 더 많다라는 게 예전부터 좀 부각이 돼서, 심지어 한국 금융지주가 그날 한 뭐 9%까지 상승을 했었던 모습이었는데, 어쨌든 성공적으로 카카오뱅크 일반 공모주 청약은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, 관련주들은 좀 세론 뉴스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엔터주들도 의외로 좀 최근에 봤을 땐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내부적인 아티스트의 이런 활동들, 그리고 최근에는 뭐 SM이나 이런 데서 지분 문제 이슈가 있었는데, 이번 주에 하락한 경우에는 사실 BTS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, 빌보드도 석권하는 모습들을 보였지만, 그동안에 좀 상승을 했었던 그런 부분에서 쉬어가는 국면으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점에서, 일단은 이번 주 하락 업종은 반도체, 그리고 카카오뱅크 관련주, 엔터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이번 주 하락한 업종들도 다 짚어봤습니다. 반도체와 카카오뱅크 관련주, 또 엔터주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. 그럼 이렇게 업종별로는 또 알아봤고, 종목들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코스피와 코스닥 한 종목씩 좀 특징주 좀 짚어주세요.
일단 코스피는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 카카오로 준비를 네. 했었는데 사실 카카오에 대한 말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그렇죠.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. 일단 그동안에는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나 뭐 카카오 VX 같은 최근에 이런 뭐 스크린 골프와 관련된 네. 이런 회사들도 굉장히 기업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. 이제 카카오는 그런 딱 뭐 회사가 아니라 이젠 지주사 아니냐. 네, 맞아요. 지주사가 네. 우리나라가 보통 지주사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도 맞아요. 좀 유명하기도 하고 보통 우리가 기업 가치를 산정할 때 이런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디스카운트를 30%를 더 네. 하거든요. 맞아요. 지주사 할인 얘기 네, 나오잖아요. 그래서 30%를 더 할인하면은 지금 상황은 이제 좀 뭐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사실 카카오를 애초에 네. 그 이제 PR로 좀 이런 적정 가치를 이런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최근에 증권가의 카카오 레포트를 보면은 단순히 PR을 곱해서 하는 게 아니라 SOTP로 이제 각 이런 부문별 가치를 합산해 가지고 주가 산출을 하거든요.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좀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실적이 또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. 네. 그런 상황에서 일단 지금 가져가되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하락한다. 그럼 그때는 좀 오히려 또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럼 이제 코스닥 시장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? 코스닥 네. 시장에 어떤 종목을 좀 특징적으로 보셨나요? 정말 특징적이었던 게 이제 네. 알체라라는 종목이 그렇죠. 정말 네. 좀 특이했었죠. 일단 이 회사의 이제 최대 주주는 네이버의 자회사인 이제 스노우라는 거고 네. 이제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카메라를 어디 뭐 여행 가서나 네. 찍을 때 이제 마법의 카메라처럼 정말 잘 나오는 스노우도 그렇죠. 네, 이게 네. 이 이제 알체라의 이런 AI 기술이 좀 네.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이제 네이버에서 밀고 있는 메타버스인 제페토월드에도 실제로 이 기술이 들어가고 있는데 네. 최근에 이제 정말 후발주자로 강하게 급등을 했지만 화요일에 좀 갑자기 급락이 나왔습니다. 네. 사실 제가 여기서 좀 궁금했던 거는 이제 회사 측에서 메타버스와 직접적인 이런 매출과 관련된 연관 사업이 없다라고 네. 말을 했는데 사실 이게 뭐 보통 이거를 먼저 물어본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요. 먼저 네.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좀 방송에서는 좀 말씀드리기 힘든 약간 음모론적 이런 얘기 추측성이 굉장히 많기는 네. 한데 어쨌든 사실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기술력 자체로는 전 충분히 정말 좋은 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네, 저도 물음표가 뜨긴 하더라고요. 네. 네.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죠. 안 물어봤는데 왜 네. 먼저 얘기하지? 약간 그렇죠.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. 뭐 어쨌든 회사가 그렇다고 하니 네. 그거를 이제 투심이 좀 무너지는 모습들. 네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바이브 컴퍼니나 선익 시스템, 자이언트 스택 같은 종목들도 좀 일제히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해서 메타버스는 사실 최근에 과열됐다라는 얘기는 많이 나왔던 게 미국의 로블록스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는데 맞아요. 우리나라만 유독 많이 가니까 네. 이거는 좀 과열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나왔었는데 이번 주에 좀 조정이 좀 나온 걸로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,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카카오 여러 가지 자회사 이슈가 있는 카카오를 알아봤고 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타버스의 선긋기를 나선 알체라를 알아봤습니다. 이렇게 종목까지 알아봤고요. 그럼 이번 한 주는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? 날씨는 덥지만 주식시장은 춥다라고 개인적으로 네, 공감됩니다. 날씨가 정말 더운데 주식시장은 네. 이게 체감이 안 되고 뒤에서도 잠깐 투자 전략 때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네. 오늘 이제 3시 반에 종가가 마감이 됐잖아요. 코스피 지수가 월 기준으로 네. 처음으로 하락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요. 네,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말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이제 이번 달 처음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점이 그동안 좀 지금도 4월 이후에는 정말 주식시장이 쉽지 않다라는 거를 네. 요즘 특히나 더 느끼고 있는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도 좀 답답함이 느껴지고 또 마지막 거래를 공교롭게도 또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한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. 이렇게 이번 한 주를 돌아봤고요. 이어서 전문가님과 다음 주 투자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어서 다음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. 들어보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일정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 주요 일정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8월 2일과 3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크래프톤의 공모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. 지금 공모가가 49만 8천 원에 확정이 됐고요. 공모 규모로 봤을 때는 역대 2위를 기록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이어서 2일과 4일,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미국 시장에서 이슈가 있습니다. 7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.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인 만큼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3일에도 예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7월 이번 달에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. 다음 달에 발표가 되니까요.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어서 6일에는 이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카카오뱅크가 신규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만약에 증거금 1억 원 정도를 넣으셨다면 지금 20주 정도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. 어떻게 상장이 될지 또 상장 후에 어떻게 주가름이 예정이 될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같은 날인 6일에는 카카오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니까요. 함께 저희와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저와 함께 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고요. 다음 주 투자 전략을 이충원 대표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대표님, 다음 주에는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. 일단 크게 좀 매크로 차원으로 보면은 네. 제가 요즘에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오늘 이제 미국 증시에서 정말 중요한 이슈가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FOMC 회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뭔가요? 네. 부채 유예 한도가 이제 결정이 돼야 됩니다. 이게 네. 좀 유예가 되거나 상향을 해줘가지고 이런 자금의 이런 좀 숨통을 틔워줘야 되는데 지금 미국 상원이나 이런 하원에서는 인프라 투자안 때문에 이게 약간 좀 뒷전으로 밀렸다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상향이나 이런 유예가 되지 않으면은 재무장관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이거 만약에 안 되면은 디폴트가 올 수 있다라고 네. 좀 말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오늘은 시장이 뭐 최근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계속해서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오늘도 아까도 이제 짚어주셨지만 수급 측면에서 특히나 외국인의 매도가 오늘 코스피에서만 7,800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결국은 환율하고 연결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. 최근에 네. 약간 심리적 저항선인 1,150원을 뚫고 나서 55원 사이에 있다가 그렇죠. 오늘 네. 아침엔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던 게 114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었거든요. 네. 그래가지고 괜찮겠구나 싶었는데 장중에 또 한번 상승을 하면서 맞아요. 결국은 네.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라고 생각하면은 중국 시장에서 맞아요. 네. 리스크가 나오고 신흥국에 대한 리스크가 우려가 되면서 그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외국인들은 오히려 주식을 매도하게 되는 이런 것까지 같이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서 오늘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미국 증시에 대한 경제 지표도 다음 주에 좀 굵직한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매크로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냥 약간 좀 심리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게 네. 좀 포모 현상이 참 주식하면서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이런 뭐 재무제표 기본적 분석에 대한 지식, 기술적 분석에 대한 지식도 정말 중요한데 최근 같은 경우는 제가 주변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일단은 신용하고 미수 레버리지는 지금 쓸 때는 아니다. 네.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진짜 내동매매는 하지 마라. 추격 매수하지 마라고 네. 하는데 일단은 추격 매수를 하다가 이게 참 안 좋은 게 엇박자가 나면은 기회비용이 2배가 되거든요. 맞아요.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게 손실이어서 팔았는데 다른 쪽으로 갔어요. 근데 내가 팔았던 게 오르고 산 게 떨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멘탈적으로도 참 쉽지가 않게 되죠. 그래서 좀 이런 부분도 봐야 되고 오늘자로는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어제자 기준으로 올해 코스피 시장이 약 12.8% 상승을 했고요. 네. 코스닥은 의외로 상승을 많이 못했습니다. 오. 거의 8% 정도 상승을 했어요. 네.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게 월봉이거든요. 네네. 이때 대비해서는 오히려 좀 많이 상승을 못했다라는 그러네요. 게 보이죠. 네. 근데 나는 약간 주식을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은 뭔가 급등하는 종목들 보면은 다른 네. 사람은 다 거기서 수익이 났을 것 같아요. 그쵸. 약간 네. 그런 좀 약간 이렇게 쉬어가는 거 그리고 지키는 것도 투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너무 급하지 않게 매매를 하시되 이제 8월 초 또 굵직한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은 쉬어가서 천천히 매매하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다음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환율에 대해서도 한번 지켜보시고요. 심리전도 굉장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환율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셔서 종가 상황 한번 짚어보면요. 4만 80전이 오르면서 1150원 30전에 오늘은 마감을 해줬는데요.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좀 주목해 볼 만한 탑픽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스몰캡이나 이런 종목들에 관심이 많은데 네. 방금 말씀드린 투자 전략과 좀 일치를 시키고자 네. 조금은 이제 좀 무겁고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네. 종목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. 일단은 오늘 준비한 종목은 농심이라는 종목인데 요즘에 음식료품도 좀 잘 움직이고 있잖아요. 네. 잘 움직인다라기보단 뉴스가 나왔죠. 네, 뉴스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어제 나왔던 게 다음 달 16일부터
라면. 많이 먹는 이런 네. 라면의 신라면과 뭐 안성탕면 이런 거의 가격을 일제히 인상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, 사실 이 회사 이런 음식료 업체들 뭐 농심이나 대상이나 뭐 CJ 제일제당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원자재 가격이 같이 상승을 이제 하다 맞아요. 보니까 네. 그동안 좀 많이 좀 불리한 영업 환경이 굉장히 많았었는데, 이게 최근에 가격 인상을 하는 게 참 아이러니한 거는 이렇게 구매자 입장에서는 오르면 안 되는데지만 사실 맞아요. 회사의 네. 입장에서는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긍정적인 거죠. 네. 이슈죠. 네. 그러니까 뭐 농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런 좀 무거웠던 종목들이 물론 어제 상승을 하고 좀 밀리긴 했지만 네. 이제 어제 장중에 이제 5%까지 거의 상승을 했었고, 오늘도 2%까지 상승을 했지만 좀 밀리는 모습들이 굉장히 나왔는데, 결국은 이런 종목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올 것 같다, 꾸준하게 우상향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사실 지수가 2배 가까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월 달에 주가가 26만 원이었는데 지금 33만 원 수준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많이 못 오르기도 했었고, 이게 그러면은 3분기에는 어떻게 실적이 좀 돌아설 거냐라고 좀 보면은, 이게 약간 스프레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. 그렇죠. 그동안 원자재 가격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가격을 같이 인상을 해요. 근데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좀 안정화가 되고 있어요. 맞아요. 그러면 네. 이게 다시 내려가니까 이 격차는 다시 좀 벌어지게 되겠죠. 또 회사는 더 수익이 나겠죠. 그렇죠. 그렇게 그러면은 되면. 네. 3분기 정도에는 실적이 좀 돌아오는 서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, 사실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지수 상승보다 많이 못한 데에는 또 그만한 이런 수급 공백에 대한 이슈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,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치고 박는, 완전히 뭐 아까 말씀해주신 이런 뭐 테마주라던가 이런 거에 너무 왔다 갔다 하기에는 9번 성공해도 한 번에 그렇게 다 손실나는 게 또 그런 테마주들의 좀 이런 특징들이기 때문에, 개인적으로는 이런 농심과 같은 음식료 업종들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포트에 약간 이거를 약간 해지 느낌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너무 많이는 넣으면 또 시장에서 소외가 될 수 있으니까 뭐 5에서 10% 정도, 이 정도는 좀 길게 가져가도 충분히 뭐 시장 정도의 수익률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투자 전략까지 잘 말씀해 주셨는데, 그러면 매수는 어느 정도 하면 좋고 또 매도는 어느 정도 하면 좀 좋을까요? 네, 사실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뭐 이게 단기로 들어갈 때는 정말 하나하나의 그런 호가가 그렇죠. 정말 중요한데,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, 이거는 약간 오늘 제가 이런 위클리 시황에 대해서 좀 처음 방송이기도 하고, 하필 또 시장이 좀 애매한 부분이어서 좀 길게 가져갈 수 네, 있는. 지금 그래서 뭐 32만 5천 원에서 33만 원 사이 좀 그냥 이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. 있지만, 어쨌든 개인적으로 그래도 올해 안에는 뭐 37만 원에서 4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. 근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목표가는 일단 37만 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하고요. 근데 이렇게 약간 시장 상승 대비 못 오른 종목들이 네. 또 반대로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은 더 크게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. 점에서 네. 좀 손절 라인은 그래도 좀 타이트하게 한 31만 원 수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이충원의 탑픽 종목은 농심이었습니다. 매수가는 33만 원, 또 목표 주가는 37만 원, 손절가는 31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.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충원 대표님과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위클리 클로징 이충원 대표와 함께 처음으로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.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.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